축하합니다. 임신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정현주는 임신 사실을 들었습니다. 축하라는 단어가 진료실 공기 속에서 잠깐 떠올랐다가 곧바로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초음파 화면 속 작은 동그라미는 점이 아니라 낙인처럼 박혀 있었고 의사는 차트를 무심히 넘기며 주수와 날짜를 읊었습니다. 간호사는 산모 수첩을 건넸습니다. 그 종이의 촉감마저 낯설게 차가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배 위에 덮인 얇은 천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목구멍을 긁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속이 서늘하게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이 들어갈 자리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오래전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태준이 그 말로 선을 그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모르는 사람처럼 서로에게 안전한 거리로 정현주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넘는 순간 자신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체면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했고 늘 낮은 자리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오자 복도는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그 밝음은 위로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조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산부인과를 가득 채운 발소리와 진료 호출, 멀리서 울리는 아이 울음이 뒤섞였지만 정현주는 혼자만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이 평소보다 훨씬 창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물로 손목을 적셔도 속은 식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태준의 번호를 찾으려다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면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억 속 태준의 목소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밖에서는 아는 척하지 마요. 선을 지키는 게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부드러운 중저음이었지만 끝자락은 늘 차가웠습니다. 정현주는 그 차가움을 어른의 질서라고 믿고 버텼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가 한 달 숨을 좁혔고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긁었습니다. 그런 정현주의 삶에 태준이 처음 손을 내밀었던 날은 유독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정현주는 낯선 건물 로비에서 억울한 오해를 사관리인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서러움이 목을 막았습니다. 그때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만하시죠. 제 손님입니다. 태주는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정현주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창피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눈물부터 터졌기 때문입니다. 태주는 묻지 않았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정현주에게는 숨을 쉴 틈이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태주는 정갈한 식당에서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는 해결됐습니까? 그날 밤 병원비 입금 내역이 정현주의 휴대폰에 찍혔습니다. 따뜻한 위로라기보다 벼랑 끝에서 숨통을 붙잡아준 질긴 밧줄 같았습니다. 그 이후 정현주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도움을 받은 만큼 더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오래전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정현주는 그 말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단정이 사실은 누군가가 만들어 붙인 가짜 종이일 수도 있다는 단서가 정현주의 귀를 찢듯 스쳐갔습니다. 태준의 집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오후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신탁과 상속 지분이라는 단어가 보였고 베란다 창문 틈으로 낮은 통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유언장 집행 전까지 핏줄이 드러나선 안 됩니다. 외부 피가 섞였다는 증거라도 만들어서 쳐내야 합니다. 정현주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불임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칼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부인과 검사실에서 그 칼날이 정현주의 몸을 향해 방향을 바꿨다는 것을 본능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정현주 씨 맞으십니까? 박 회장님 댁 비서실입니다. 오늘 안에 뵐 수 있을까요? 박 회장. 태준이 늘 두려워하던 거대한 벽. 그 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현주는 태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락하면 그가 자신을 지키려다 더 깊은 구덩이로 끌려갈 것 같았습니다. 정현주는 복도 한가운데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임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이라는 거대한 손이 정현주의 운명을 낚아채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축복이 아니라 올가미일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정현주는 병원 앞에서 그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근처 약국에 들어가 엽산 한 병을 샀습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빈손이면 마음마저 흩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약통을 가방 깊숙이 넣자마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말투는 지나치게 정중했고 그 공손함이 오히려 목을 조였습니다. 정현주는 버스에 올라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의 무심한 풍경을 보며 가방끈을 세게 쥐었습니다. 정신 차려. 이제 너 혼자 몸이 아니야.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남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죽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 태주는 화려한 연회장에서 단정한 여인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완벽한 미소를 짓고 정현주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과 저들이 사는 곳은 다르다고. 비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본부장님의 앞날에 티끌 하나 묻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은 가문의 명예와 승계가 걸린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투가 내려앉았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정현주는 열어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돈, 거래의 대가, 아이를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지라는 감. 정현주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거래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태준 씨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비서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압박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 돈이면 어머니 치료비도 새삼도 가능합니다. 정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돈을 받는 순간 자신의 사랑과 아이의 존재를 돈으로 바꿨다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현주는 빈손이어도 아이만큼은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짧은 통화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선택권이 없는 통보였습니다. 검은 세단은 도심을 벗어나 담장이 높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정현주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기죽지 마. 너는 이 아이의 엄마야. 대문이 열리고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매끄러운 바닥, 값비싼 그림, 숨막히는 정적. 복도 끝에 가족 사진이 정현주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진 속 태주는 박 회장의 옆에서 늠름하게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사진 속 그 여인이 태준의 팔짱을 끼고 우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현주는 그 웃음이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육중한 문이 열리며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감히 우리 집안의 핏줄이라 주장하는 아이냐? 정현주의 목구멍이 마른 돌멩이처럼 굳었습니다. 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사자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현주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는 시선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가치를 매기는 눈이었습니다. 박 회장 뒤로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굳은 표정, 담은 입술. 정현주는 그가 자신을 봐주길 기다렸지만 태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거칠게 박혔습니다. 태준아, 내가 관리했다는 그 여자가 이 아이냐? 태준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무심한 움직임이 정현주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정현주는 태준에게 미움을 쏟고 싶었지만 지금 이 방의 공기는 미움으로 해결될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이 사진 몇 장을 던졌습니다. 병원비 입금 내역, 몰래 만나는 장면, 정현주에게 불리한 순간들만 골라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거래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한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은 용납하지 않지. 정현주는 숨을 고르고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태준 씨의 아이를 가졌고 이 아이는 제 목숨만큼 소중합니다. 거실의 공기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부드럽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그 여인이었습니다. 태준의 정략 결혼 상대 서연. 서연은 태준의 팔을 자연스럽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이미 불임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 그 아이가 누구의 핏줄인지 회장님이 왜 확인하셔야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정현주의 시선이 태준에게 꽂혔습니다. 한마디만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하지만 태준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 회장이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채에 가둬둬라. 휴대폰도 압수해. 보호가 아니라 구금이었습니다. 비서들이 정현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현주는 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 씨, 제발 한마디만 해줘요. 태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현주가 끌려나가는 순간까지 별채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차가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정현주는 그 소리에 자신이 지금부터 사람이 아니라 사안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별채의 밤은 지독하게 길었습니다. 정현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가사도우미 성옥이었습니다. 성옥은 따뜻한 차와 간단한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좀 드셔요. 몸이 축나면 아이도 힘듭니다. 성옥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말이 정현주의 목을 풀어주었습니다. 정현주는 무너진 자존심을 주워 담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성옥은 고개를 젓고는 품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내 정현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수가 정교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결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솜씨였습니다. 미정 씨 맞지요? 정현주의 숨이 멎었습니다. 성욱은 낮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와 회장님은 오래전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빚이 지금 정현주 씨에게 닿은 걸지도 모르지요. 성욱이 나간 뒤 정현주는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손수건에는 아주 희미한 비누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서 나던 그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정현주는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와 낡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정아, 내가 떠나면 내 제국은 의미가 없어.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 정현주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만은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진실의 조각이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미정과 어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지금 핏줄만으로 사람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별채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서연과 비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연은 눈을 번뜩이며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그거 내놔. 정현주는 반사적으로 상자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친자 확인? 그런 거 기다릴 필요 없어. 애초에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 다 보여. 서연은 비서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정현주의 팔을 잡아 끌며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끝내. 정현주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 순간 별채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분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비서들을 밀쳐내고 정현주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만해, 서연. 서연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태준은 정현주의 손을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본 것 절대 놓치지 마요. 지금부터는 증거가 목숨입니다. 정현주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늦었는지, 왜 이제야 들려오는지 가슴이 타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태주는 정현주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박 회장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현주 씨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제 아이가 맞습니다. 박 회장이 껄껄 웃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 말 한마디로 내 지분이 날아가는 거야. 박 회장은 신탁 계약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태준의 목을 조를 밧줄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정현주에게 펜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여기 서명하면 내 어머니 평생 치료비는 내가 책임진다. 거부하면 태준이는 다 잃는다. 서연은 옆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연주는 펜을 쥐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이 집안이 아이를 거래 수단으로 쓰는 방식에는 제 이름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정연주는 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정연주는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손수건의 자수가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박 회장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정연주는 녹음기의 한 구절을 다시 틀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미정이 딸이냐? 정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은 휠체어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대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 아이가 태준 씨 아이인지. 태준이 서연을 향해 낮게 경고했습니다. 서연, 멈춰. 박 회장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이 아이를 지키겠다면 내 지분 절반을 포기해라. 그리고 현주와 아이를 법적으로 올려라. 그 말이 내려앉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라 승계를 떠올렸습니다. 정연주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이 집안에서 아이는 축복이기 전에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그 무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더 조용한 칼을 준비하고 있음을 정연주는 직감했습니다. 지분 절반이라는 말은 집안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박 회장은 정연주를 귀빈실로 옮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보호는 완전한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은 더 조용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정연주는 복도 끝에서 비서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재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요약본을 먼저 올리면 됩니다. 원본은 없애. 보고는 우리가 만든 대로. 정연주는 가슴이 얼었습니다. 조작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이사회 참석으로 자리를 비운 날이었습니다. 정연주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성욱이 마스터키를 내밀며 낮게 말했습니다. 정연주 씨, 미정 씨는 늘 말했어요. 증거는 손에 쥐고 있어야 살아남는다고. 정연주는 밤늦게 비서실에 잠입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재검 결과 요약본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파일의 수정 이력, 작성자, 그리고 업로드 시간. 정연주는 화면을 여러 각도로 촬영하고 USB에 백업했습니다. 같은 파일을 2개로 나누어 숨겼습니다. 하나는 가방, 하나는 성욱에게. 그때 복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먼저 날아왔습니다. 뺨이 뜨겁게 터졌습니다. 경호원들이 정연주의 팔을 짓눌렀습니다. 서연이 낮게 웃었습니다. 너 진짜 끈질기다. 정연주는 숨이 막혀도 USB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정연주는 마지막 힘으로 USB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 집안이 지금도 조작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서연을 향한 목소리는 더 차가웠습니다. 서연, 내가 감히 내 손주를 부정하려 들어? 박 회장은 즉시 지시했습니다. 서연을 본체에서 떼어놓고
모든 접촉을 끊어라. 비서실도 전원 교체한다. 정현주는 그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끌려나가며 정현주에게 남긴 눈빛이 있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눈빛. 그리고 그 눈빛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현주는 박 회장의 허락을 받아 가문의 오래된 서류가 모인 구간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실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눅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현주는 199X년 산부인과 진료 차트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 미정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낡은 일기장, 눌러 쓴 글씨. 그 사람이 준 반지를 팔아 오늘 현주의 우유값을 냈다. 미안하다 현주야. 정현주는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목 끝에서 걸렸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어머니의 지옥이 종이 위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때 서류 뭉치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정현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2개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박태준 친자 확인서, 검사 조작 보고서. 태준은 박 회장의 친자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결과를 바꿔치기에 태준을 가짜로 몰아 평생 흔들리게 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의 고리 끝에는 서연의 친가 쪽 법무 라인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상속의 독소 조항 외부 피가 섞이면 지분 박탈 그 조항을 이용해 태준을 무력화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정현주는 그 서류를 손에 쥔 채 오래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태준이 지하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봐버렸군요. 정현주는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가짜가 아니에요. 그들이 당신을 속였어요. 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부탁했습니다. 현주 씨, 이 서류 다 태워요. 진실이 밝혀지면 우린 또 싸움 속으로 들어가요. 정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태워요. 하지만 다 태우진 않을 겁니다. 정현주는 조작된 요약본과 조작 보고서만 골라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종이가 오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원본 친자 확인서는 따로 봉인했고 이미 사진과 USB로 백업해 두었습니다. 태준이 무너질 때 다시 세워줄 마지막 손잡이를 정현주는 스스로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정현주는 불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사랑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과 증거가 사랑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하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많은 발소리였습니다. 정현주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 쪽이 움직였어요. 결혼 발표를 앞두고 반대파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임신 의혹, 외부 피 프레임, 그리고 태준의 과거 진단서까지 언론에 흘렸습니다. 기사 제목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가문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현주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현주는 미리 준비해둔 폴더를 열었습니다. 조작 파일 수정 이력, 재검 원본, 녹음, 비서실 금전거래 내역, 그리고 구간 지하에서 봉인해둔 진짜 원본까지. 발표 당일 박 회장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가문을 흔들기 위해 조작을 벌인 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손주의 피다. 박 회장은 조작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반대파의 의혹은 힘을 잃었습니다. 서연과 그 친가 라인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날 정현주는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증거로 맞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정현주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태준이 다가와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끝까지 남겨줘서. 정현주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선을 지키는 게 안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건 우리니까요. 박 회장은 정현주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미정에게 주지 못한 것 너에게라도 갚겠다. 예식장 안에는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정현주는 버진 로드를 걸으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혼자 버티던 밤 반지를 팔던 손끝, 미안하다고 눌러 쓴 글씨. 정현주는 그 아픈 기억을 떼어내지 않고 자신의 뿌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피로연이 끝난 뒤 정현주와 태주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정현주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거짓말 대신 진실을 먼저 가르칠게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 버티게 두지 않을게요. 따뜻한 노을빛이 두 사람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정현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그녀가 지켜낸 삶은 이제부터 더 단단하게 이어질 것입니다.